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상속세 과세과액 계산하는 것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 상속세 과세과액 계산하는 내용을 아시고 거기에서 이제 상속공제를 빼게 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거기 과세표준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과세과액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상속공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상속세 과세과액은요, 상속재산가액이죠.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다 뭘 더했었죠? 의제상속재산 더했습니다. 의제상속. 기억납니까? 의제상속은 피상속인의 생명손해보험금, 피상속인의 신탁재산, 그리고 피상속인의 퇴직금 등이었죠. 여기다가 뭘 더했죠? 추정상속재산 더했죠. 네, 추정상속입니다.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했는데 객관적으로 용도가 불분명일 때 추정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또 빼는 게 있었죠. 공익 신탁재산입니다. 공익법인 등 재산 출연이죠. 종교단체, 자선단체, 학술단체 이런 공익법인에다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는 빼줍니다. 또 빼는 게 뭐가 있었죠? 공과금 빼줬죠. 피상속인 앞으로 나온 모든 공과금, 그리고 장례 비용, 그리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했습니다. 여기다가 마지막 하나 더 했죠.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상속 개시일 전 증여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증여한 것,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상속세 과세과액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바로 이걸 공부했습니다. 상속세 과세과액. 그런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과세과액에서 상속공제액을 빼는 겁니다. 이걸 배울 겁니다. 공제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 배울 겁니다. 상속공제. 공제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이걸 공제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또 뭐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 빼게 되면 여기서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오늘 학습할 내용은 상속공제액이 되겠습니다. 상속공제액. 과세과액에서 공제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당히 많은데요. 공제액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속공제액. 먼저 상속공제액에는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8조에 나오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기초공제가 나옵니다. 기초공제는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무조건 기초공제는 2억 원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는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다. 자, 그런데 이 기초공제 2억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하던 사업을 상속인이 가업하는 경우도 있겠죠. 가업상속공제도 있습니다. 이 가업상속공제는 기초공제가 아닙니다. 기초공제는 누구나 2억을 공제하고요. 만약에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인이 이어받았을 때 가업상속공제가 있는데요. 이때 대기업들은 좀 해당이 안 됩니다. 1년 동안 평균 매출액이 4천억 원 이상인 기업 있죠. 매출액이
4천억 원 이상 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1년 평균 매출액이 4천억 원이면 뭐 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되겠는데, 이런 가업상속 공제가 말이죠. 이거는 피상속인이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종사했어야 돼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는 가업상속 공제가 200억을 공제해 줍니다. 200억. 그리고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때는 300억을 공제합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때는 300억을 공제합니다. 300억. 그리고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가업을 했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 경영했다면 500억까지 공제줍니다. 기억하세요. 가업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20년일 때는 200억. 그 다음에 20년에서 30년일 때는 300억. 30년 이상일 때는 500억입니다. 500억을 가업상속 공제해줍니다. 또 영농상속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업상속과 영농상속 중복은 안 됩니다. 가업이면 가업이고 영농이면 영농입니다. 바로 영농상속 공제는요, 가업상속 말고 영농상속 공제는 얼마냐면 뭐 양축입니다. 축산업을 한다거나 영어에 종사하는 거, 어업을 한다거나 또는 나무를 키우는 거죠. 재배하는 거, 영림사업 이런 겁니다. 바로 영농상속공제는 한도가 20억 원이 한도입니다. 만약에 부모로부터 영농재산을 이어받은 게 50억이다. 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20억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가업상속이라든가 영농상속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징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할 때까지 관할세무서장한테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그러한 징빙서류를 제출해야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조에는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은 이 배우자 공제가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는데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해드리겠습니다. 하한 5억, 상한 30억입니다. 이 하한 5억이라는 건 뭐냐면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거나 또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는 재산이 없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합니다. 아니면 상속받는 재산이 5억 원 미만입니다.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 준다는 것이죠. 하한 5억입니다. 그러나 5억 이상일 때는 최고 상한이 30억인데요. 만약에 배우자가 상속분이, 여러분,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는 1.5를 갖게 되고 자녀들은 2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이 5억에서 30억 사이라면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만약에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이 8억이다. 그럼 8억 공제합니다. 10억이다. 10억 공제합니다. 그러나 30억을 초과할 때는 한도가 30억까지 공제한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이 배우자 공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한번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요, 하한 5억에서 상한 30억인데 둘 중에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데요. 원래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 금액이 있어요. 한도 금액을 공제하는데요. 한도 금액은 공식 이렇게 됩니다. A-B 플러스 C 곱하기 D 마이너스 2 하면 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주는데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한도 금액이 이제 최고가 30억인데 최하는 5억인데
그 사이에 있을 때는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겁니다. 한도 금액을 공제한다. 예, 한도 금액 공제하는데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둘 중에 적은 금액인데 배우자 공제는 한도 금액이 A-B 플러스 C 가로 닫고 곱하기 D 마이너스 2가 되겠는데요. 바로 A라고 하는 건 뭐냐? 상속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B는요.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언한 겁니다. 유증한 거 빼줍니다. 유증한 것을 빼주고요.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C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입니다. 10년 이내 증여 재산. 네. 여기다가 D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입니다. 법정 상속분을 곱해서 E는 뭐냐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그 배우자가 증여세를 냈을 때 증여세 과세 표준을 빼줍니다. 증여세를 낸 과표. 남편이 부인에게 살아생전에 6억 원까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7억 원을 줬다면 6억을 뺀 1억이 과표가 되겠죠. 만약에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0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한도 금액은 이렇게 하는 건데요. 뭐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 뭐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법정 상속 지분만 알면 돼요. 뭐 이런 건 없다고 보시고 유증도 없고 10년 이내 증여한 것도 없고 또 증여세 과표도 없고 법정 상속 지분만 알면 되는 거죠. 법정 상속 지분 알아서 5억이 안 되면 5억을 공제하고 5억에서 30억 사이면 그 금액 공제하고 배우자가 만약에 남편이 100억을 남겼는데 배우자가 60억을 가졌다. 그러면 상한 30억을 공제한다. 나중에 실무적으로 또 계산하는 내용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 미만입니다. 상속을 포기했으니까 상속받는 금액이 없겠죠. 상속이 받는 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조는 기타 인적 공제입니다. 20조가 그 밖에 기타 인적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기타 인적 공제는 자녀 공제가 있습니다.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자녀는 무조건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공제입니다. 미성년자가 만약에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19세가 도달할 때까지 만약에 미성년자가 10살이다 10세다 그러면 19세니까 9년 되겠죠. 1년에 1,000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9년 곱하기 1,000만 원이면 9,000만 원 공제하겠죠. 19세 될 때까지 연수를 곱합니다. 19세에 도달할 때까지 연수를 곱한다. 1년에 얼마요? 1,000만 원입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요. 1,000만 원씩에서 19세에 도달할 때까지 1,000만 원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곱하기 연수하면 되겠죠. 그리고 연로자 공제입니다. 이 연로자 공제는요.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왜? 배우자 공제 받기 때문에 배우자는 제외되고요. 연로자 공제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5천만 원 공제합니다. 연로자 공제는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65세 이상인 사람이 상속인이 있다면 5천만 원씩 공제해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애인 공제입니다.
장애인 공제는요, 1,000만 원씩 공제하는데요. 1년에 1,000만 원인데, 만약에 장애인이 20세다만, 그러면, 앞으로 통계청에서 그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이 있습니다. 기대 여명 연수가 있어요. 성별, 여자냐, 남자냐, 성별, 그리고 연령별, 성별, 연령별, 기대 여명 연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대 여명 연수 여성들이 좀 많죠. 83세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83세 기준한다면 20살이라면은 63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6억 3천만 원을 공제한다는 겁니다. 장애인은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성별, 연령별, 그리고 기대 여명 연수를 곱해서 장애인 공제를 해줍니다. 이때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와 연로자 공제는 장애인 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자녀인데 미성년자입니다. 같이 공제받고요. 자녀이면서 만약에 미성년자인데 얘가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인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연로자도 장애인이다. 당연히 공제받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연수는 1년으로 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입니다. 이런 거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뭘로 본다? 1년으로 본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1조는 일괄 공제입니다. 자, 일괄 공제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초공제하고요. 기초공제 2억이죠. 그리고 그 밖에 기타 인적 공제를 계산해서 5억 원이 안 되면 5억 원 일괄 공제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 공제 했더니 8억이다. 그러면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큰 금액. 그러나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 공제 합한 금액이 5억이 안 되면 일괄 공제. 만약에 이런 경우 있겠죠? 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편부모입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둘입니다. 그러면 자녀 둘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공제 2억에다가 자녀가 1인당 5천이니까 1억이니까 얼마입니까? 공제금액이 3억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한 금액이 5억 미만일 때는 일괄공제해서 5억을 공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일괄공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22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러분, 지금 공제금액이 많죠? 네, 혜택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지금 공제하는 것들을 상속공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요, 여기서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금융기관에 금융재산이 있는데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 순금융재산이 되겠는데, 이러한 순금융재산을 공제해 주는데요, 2억 한도를 공제합니다. 2억 원 한도. 2억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을 공제한다. 그런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데요. 네.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큰 금액입니다. 자, 다시요.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초과다. 만약에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천만 원 곱하기 100분의 20 하니까 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2천만 원 중 큰 금액이니까 2천만 원을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예, 2천만 원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금융자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시에는 2천만 원 이하시에는 순금융자산가액을 공제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순금융자산이 1,800이다. 그러면 1,800 공제하겠습니다. 1,500만 원이다. 1,500만 원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예. 2천만 원 기준에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그럼 만약에 부모님이 금융자산이 만약에 3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분의 20이니까 6억 원과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했으니까 6억 원을 공제하는 건데 단 한도가 2억 원이니까 2억까지만 공제합니다. 예. 그러니까 순금융자산은 최고로 공제야 2억 원까지 공제해 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조는 재해손실 공제입니다. 자, 공제 금액이 많죠. 여러분, 재해손실은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 상속재산이 상속계실로부터 신고기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실된 금액이 10억 원이다. 10억 원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5억이다. 5억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가지고 구상권 행사를 했습니다. 소실된 자산은 10억인데 보험금을 8억을 받았다. 그러면 2억 손해봤죠? 2억을 공제하고 소실된 자산이 10억인데 보험금을 15억을 받았다. 손해본 게 없으니까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손실 공제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자, 상속인이 말이죠. 피상속인하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즉 상속인들이 부모님을 동거 봉양을 목적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계실로부터 돌아가시기 전 소급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거주 기간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그 기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년인자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10년 이상 동거를 같이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해주는데요.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한도는 6억 원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6억 원 한도. 만약에 그 동거주택 재산이 3억이다. 그러면 3억 공제하는 겁니다. 10억이다. 그러면 한도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를 동거했는데 내가 부모님이 무주택자이면서도 내가 동거를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무주택자 기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4년 그리고 주택을 사가지고 또 6년 이상을 같이 동거했습니다. 1세대 1주택에서. 그렇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동거를 목적으로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계실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1주택,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상속주택일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부모님이 주택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자녀들은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는데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이럴 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 공제하니까 거의
세금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공제금액이 많습니다. 예. 동거주택 상속공제 있었죠. 재손실공제 있었죠. 금융유산 공제 있었죠. 일괄공제 5억 있죠. 자, 첫 번째 기초공제 2억 원. 그리고 뭐 가업상속공제도 있었죠. 영농상속공제도 있었죠. 없으면 해당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면은요,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10억. 10억이라는 건 어떻게 나왔느냐? 배우자 공제 5억입니다. 배우자 공제 5억. 그리고 기초공제와 기타 그 밖에 그 기타 공제해서 5억이 안 될 때 일괄공제 5억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이라는 건 배우자 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에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만약에 한부모입니다. 한부모 있었는데 자녀들이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상속받을 때는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으면 일반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1세대 1주택자 보면은 뭐 중위가격이 12억이니까 15억, 20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상속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상속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상속세 과세과액에서요, 기초공제 빼고, 그리고 그 밖에 일괄공제 빼고, 배우자 공제 빼고, 또 순금융자산 공제 빼고, 뭐 재손실 공제 그런 건 없고요. 또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 빼고, 그러면 과표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세율 곱하게 되면 산출세인데, 다음 시간에 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계산해서 세금 계산하는 것 또 다음 시간에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계속 사례도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